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넘어서 곰탕집 세계 1위도 찍어보겠습니다. 운동장 5바퀴를 돌 때 앞서 달리고 있는 선두주자에게 있어 가장 위협적인 순간은 바로 신체적 한계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뒤에 있는 후발주자가 나를 제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휴식을 갖지 않는 이상 달리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숨이 찰 겁니다. 그래서 오래 달리기나 마라톤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면 물론 1위가 최우선 목표이지만 지금 당장이나 근미래에 나타날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놓고 적어도 후발주자에게 역전당하지 않기 위한 지구력 유지 전략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 들숨을 쉰다든지 초반에 힘을 다 써버리지 않는다든지가 그 예시일 겁니다. 대만의 TSMC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후자에 해당할 것이고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던 인텔은 전자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인텔이 CPU 시장 1위 자리를 지켜왔던 반도체 생산 공정 미세화 자리에서 삼성전자와 TSMC가 자신들을 앞서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했고 이미 2세대 이상 걸쳐 늦어져 버린 인텔의 공정 미세화 기술은 앞으로도 쭉 회복하기 힘들 전망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한국이 삼성과 대만이 TSMC에게 있어서 인텔은 이제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닙니다. 인텔이 공정 미세화 기술보다 2세대 이상은 앞서 있기 때문이죠. 누구는 5나노미터, 3나노미터 개발하고 있는데 인텔은 아직까지도 7나노미터 개발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인텔 내부로부터 유출되었다는 루머에 불과하지만 매우 파격적으로 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인텔은 10나노미터 데스크톱 CPU 생산을 건너뛸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당분간 CPU 생산 체제를 현재의 10세대 시리즈와 같은 형식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잠깐 현 인텔 10세대 라인업을 살펴보자면 모바일 제품군 아이스레이크와 데스크톱 제품군 코멘레이크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7, 8세대까지도 플랫폼 구분 없이 카비레이크, 커피레이크로 웬만해서는 아키텍처 명을 통일하여 발표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그럴만도 한 게 10세대 두 아키텍처는 생산 공정이 다릅니다. 아이스레이크는 10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조되며 코멘레이크는 14나노미터로 제조됩니다. 사실 인텔의 10나노미터 모바일 CPU는 2018년에 캐논레이크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적이 있는데 수율도 안 좋고 전성비는 되려 퇴보하면서 금방 단종되었습니다. 4세대 하수의 성능에 플러스 알파 전기 먹는 하마였죠. 인텔의 10나노미터 공정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였는데요. 최근에는 그나마 개선이 되어 모바일에는 투입할 수 있을 정도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전력을 요구하는 데스크톱 CPU로 올라오면 또 급격히 전성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든 10나노미터 공정인데 이제 와서 포기하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10나노미터 데스크톱 CPU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로드맵을 짜둔 유력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인텔이 동일 사업 분야 최대 경쟁사 AMD가 애플과 같은 팹리스 업체로 발돋움한 뒤 뛰어난 파운더리 업체들과 협력을 하면서일 겁니다. AMD는 삼성과 모바일 그래픽 분야 협력을 이미 맺었고 자사 CPU나 그래픽 칩셋 대부분을 TSMC에서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성은 모바일 프로세서 제조 공정에 능함과 동시에 갤럭시라는 세계 점유율 1위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TSMC는 데스크톱 프로세서 제조 공정까지 다방면으로 능하죠. 삼성이 데스크톱 제품 파운드리에는 약세입니다만 반도체 비전 2030과 함께 AMD가 삼성의 공정 기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난 모바일 그래픽 분야 협력 체결로 인해 기정사실화된 이후로 인텔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텔은 자사의 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딸린다는 등의 핑계를 대지 않는다면 외주를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외주를 주는 순간 자사의 공정이 퇴보했다는 것을 인정해버리게 되는 꼴이기 때문이죠. 결국 시간은 흘러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삼성전자조차 공정 미세화로 인텔이 바로 뒤에 있던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황을 보여주게 되었고 인텔의 최대 경쟁사인 AMD가 삼성과의 인연을 두텁게 다져가고 있을 때 가망이 없는 자사의 10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하는 시기를 대폭 줄이고 빠른 세대 교체를 감행하게 되는 압박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연산량이 높고 전력을 많이 끌어다 쓰는 데스크톱 프로세서에는 현 10나노미터 기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인텔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 저전력 모바일 제품 생산에만 몰아버리기로 선택했고 자사 10나노미터 공정
공정으로 생산할 예정이었던 차기 외장 그래픽카드는 삼성전자에 외주를 주고 12세대 데스크톱 CPU는 10세대 코멜레이크와 같이 14나노미터 공정을 유지함으로써 빠른 7나노미터 공정으로의 안정화를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지난 2015년 인텔 코어 시리즈 5세대 제품인 브로드웰은 세계 최초의 14나노미터 반도체로서의 명성을 가져갔습니다. 14나노미터 제품의 양산을 시작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이번 루머가 실제 인텔 내부의 이야기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면 내후년까지, 아니 그 이상 더 오랫동안 2015년에 개발된 기술을 써먹게 되었습니다.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14나노미터 공정 5년, 6년이면 뭐 곰탕집 하나 차려도 된다는 거죠. 10세대 데스크톱 제품이나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권장 소비자가를 내릴 정도면 크게 변한 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말이죠. 내용 괜찮았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